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즐거운 일요일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오랜만에 제네시스 GV70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사실 GV80만큼 GV70 역시 상당히 관심을 있어 하는 시점이어야 할 텐데, 워낙 GV80형이 앞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합니다. GV80 디젤은 현재 판매 중단 상태이죠. 그리고 GV80 디젤의 문제되는 부분을 수리 후 재승인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GV80 디젤 변경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2.5, 3.5 가솔린 엔진 역시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만큼 변경 보고되어 있는 게 같이 있네요. 다시 말해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 문제되는 부분을 수리 후 다시 GV80 디젤 가솔린 배기가스 인증을 변경하여 재승인 신청했다는 것이겠네요. GV70 가솔린 역시 같은 2.5, 3.5 엔진을 사용하기에 정말 다행인 소식입니다. 그런 만큼 GV70 출시 때는 반드시 이런 결함은 잡고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GV80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길 바랍니다. 아마도 GV80을 기다리셨던 분들 중에는 GV80이 너무 커서 GV70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GV80과 GV70이 나란히 주체되어 있는 사진을 통해 디자인과 크기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부터 한번 보실까요? 우선 정면의 모습은 제네시스 패밀리 룩이 적용되어진 모습입니다. 오각형의 대형 크레스트 그릴과 두 줄의 헤드램프는 패밀리 룩을 정직하게 따랐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느낌에 있어서는 확실히 덩치 차이가 있고 GV80이 조금 더 각졌다라면 GV70은 조금 둥그스름한 모습이네요. GV80 옆에 있는 GV70의 전고가 높은 세단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요. 이렇게까지 덩치 차이가 나다니 의외인데요. 물론 GV70이 위장막을 쓰고 있는 전면이라 상대적으로 더 슬림해 보이는 효과는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측면에서의 두 차량을 바라보니 GV80이 GV70보다 꽤나 앞으로 나와 있죠. GV70 쪽에서 바라봐도 GV80이 한참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리어 쪽에서 바라본 GV80과 GV70의 모습인데요. 전고 역시 GV80이 높습니다. 하지만 테일램프의 위치는 GV80과 거의 비슷한 높이의 위치에 있죠. 리어 범퍼가 GV80보다 훨씬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올라가 있는데요. 테일램프를 위로 끌어올려 차량을 상대적으로 와이드하게 보이는 효과를 노린 것 같습니다. 아차님의 예상도를 봐도 그렇게 보이시죠? 하지만 역시 GV80의 리어 방향지시등은 부럽네요. GV70은 어찌 방향지시등을 범퍼로 내리다니 너무 급을 나눠도 나눴다라는 아쉬움이 남네요. 그런데 이 전면에서의 둘의 덩치 차이에 비해서는 전고가 생각보다는 안 나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위에서 찍힌 사진을 보니 확실히 전고 차이도 꽤나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GV80이 덩치에 비해 전고가 낮은 편의 차량에 속하죠. 그런데 GV70은 그보다 낮으니까 아마도 승용차와 비교해도 많이 높지 않은 전고일 듯 싶고요. 상대적으로 헤드룸의 공간이 생각보다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전 도도튜브 영상에서 GV70 테스트 차량을 타신 분의 느낌으로 헤드룸은 정말 주먹 하나 들어갈까 말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GV80의 바퀴와 GV70의 뒷바퀴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GV80의 뒷바퀴가 GV70의 뒷바퀴보다 조금 앞에 위치해 있는 게 보이시죠? 아무래도 두 차량을 비교를 위해 리어 트렁크 끝쪽 라인을 맞추다 보니 그리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휠 베이스는 그래도 나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륜 구동이다 보니 손해보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GV70의 외관도 중요하지만 차량의 내구성도 중요하겠죠. 제네시스 GV70 클럽 카페를 통해 GV70의 서스펜션 정보도 최초로 공개되었는데요. 제네시스 GV70의 앞쪽 서스펜션은 맥퍼슨 스트럿 W 코일 스프링입니다. 생소한데요. 맥퍼슨 스트럿 서스펜션에 코일 스프링이 있다는 건데 이 사진을 보시면 더블 위시본과 맥퍼슨 스트럿인데요. 더블 위시본의 어퍼암을 제외한 형태이며 구조가 단순해서 주로 앞바퀴에 많이 사용되는 서스펜션이라고 합니다. 앞바퀴에 사용하는 이유는 구조가 간단해 공간 효율이 뛰어나고 쇼크 업소버가 자체에 장착되어 있는 지점이 높아 얼라이먼트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고 얼라이먼트 수치 변화가 적으며 노면의 충격을 넓은 범위로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렇다면 GV70의 리어 서스펜션은 무엇일까요? 리어 쪽 하체의 사진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진이 지금 찍으셨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멀티링크 타입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멀티링크 타입 서스펜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더블 위시본 컨트롤 암을 링크로 분해하여 자동차의 바퀴를 여러 개의 링크로 지지하는 서스펜션이죠. 더블 위시본은 강성 높은 두 개의 암이 확실하게 지지하므로 한정된 범위에서 움직이지만 멀티링크는 복수의 링크에 의해 자유롭게 세팅할 수 있고 복잡한 움직임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링크는 주로 고급차나 스포츠카에 많이 쓰이고 있죠. 앞뒤가 다른 서스펜션이 적용된 게 확인되어지는데요. 끝으로 이전 도도튜브 영상에서 GV70 무게 감량 기술로 현대차에서 개발한 무게 감량 실러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이 영상은 이전 도도튜브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 실러가 적용된 GV70의 하체 사진입니다. 차량에는 실러가 정말 많이 적용되긴 하네요. 그러니 이 무게만 줄여도 무게 감량이 꽤나 되겠는데요. 오늘은 GV70의 차체 사이즈를 비교해 볼 수 있는 GV80과의 비교 사진과 다양한 정보를 리뷰해 드렸습니다.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